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쌤입니다. 오늘 제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그 영화는 굉장히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뻔한 전개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루함 없이 탄탄하게 잘 만든 영화였기도 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부자들이 그 영화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부자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오히려 실감하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꺼내려고 하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고등학생 때는 아빠가 카드 주시면 그냥 그 카드를 막 쓰고 다닐 정도로 정말 정말 집이 부유했고,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서 살았을 정도로 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아빠 사업이 망해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을 접하면서 살았었는데, 부모님도 그리고 타인도 저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거나 물질적인 데에 대해서 교육도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관념도 없고, 아빠 돈, 내 돈 뭐 이런 경계도 없고, 왜냐면 아빠가 그냥 카드를 줬었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살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경제관념이 전혀 없던 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말 진실한 사랑은 뭘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착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 안 나타나면은 나 연애 안 할 거야 하면서, 진짜 좋은 사람이랑 또 뭘까 이러면서 막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나 봐요. 왜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아마 제가 저의 가치에 대해서 스물스물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되게 정신적인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뒷전이었어요. 이 정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정말 정말 많을 때였었는데, 또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정신적인 가치에 또 막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자꾸 만나게 되고 이렇게 연이 이어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유유상종이란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다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게 되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신적 가치에만 막 불타는 사람들이 주위에 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의 수준이. 왜냐면 정신적인 가치만 골똘한 것도, 그것도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밸런스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에만 빠져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거, 그걸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에도 도전하지 못하고, 얻을 것인데도 그걸 못 얻고 있는 거는 바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는 바보들이 많았던 거죠. 자기들이 더 뭔가를 더 안다라는 식으로 저에게 정신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잠재 능력이 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있었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깨우지도 못했고, 깨울 생각도 못했고, 아무튼 굉장히 답답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가 가난한 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여기고, 돈 많은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합리화 속에서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을 다 회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되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허황된 그런 쓸데없는 믿음 같은 것들을 또 가지고 있었었고, 실제로 그래서 파산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이런 다양한 단계에 거쳐서
많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만나본 것을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이어갈 거냐면, 최근에 만난 한 사업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큰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으로도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통장은 아쉬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또 많이 있고 일도 많이 하는데 경제적으로 항상 굶주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고생만 하고 끝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저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게 없는 인생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그분을 제외하고도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억울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소연도 진짜 많이 하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가치가 리얼 정신적 가치인가? 왜냐면 정신적 가치를 진짜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안 뚫릴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파트나 물질적인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눈을 안 뜰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도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이거를 따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가치의 고도를 높이다 보면요, 이것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이것도 나의 정신적인 가치에 영향을 충분히 아니면 엄청나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정신적인 가치에 고도를 미친 듯이 올려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막 논하고 정신적인 가치만 똑 떼놓고서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생활에 책임을 못 지고 아니면 안 지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가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경멸했어요. 아니면 은근슬쩍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정적이고 반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부자들, 막 돈 많이 가지고 명품 쓰고 이런 사람들을 나쁘게 봤던 것 같아요. 명품 사는 사람들 봐도 약간 적대감이 들고, 예전엔 정말 저도 그랬었거든요. 굳이 저거 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수입을 봤을 때 한 달에 150을 버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의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요, 300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노동을 하고서 아니면 보다 더 적은 노동을 하고서 돈을 받게 됐을 때 그 돈을 쓸 권리나 자유도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을 나쁘다라고는 지칭할 수 없는 거죠. 제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을 봐도요, 다 가치관이 달라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저한테 이제 수강을 해서 만나게 됐었는데, 나이가 20살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을 미친 듯이 써요. 막 리조트 놀러 가고 하룻밤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데서 자고 정말 돈을 물쓰듯이 쓰는데, 그 아이를 픽업해 주시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진짜 제일 싼 차, 똥차 같은 거 정말 정말 검소하게 입고 다니세요. 몸빼만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인사하실 때도 존경심에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차와 그런 몸빼, 맨날 똑같은 몸빼를 입고 다니시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한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었죠.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어린 나이 때 제가 그분을 뵌 거니까. 그 학생이랑 2~3살 차이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보이는 것들로 저도 많이 이제 부자겠거니 부자 아니겠거니를 생각을 했었고 판단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그분을 보면서 한 번 더 그게 깨졌어요. 저의 그런 판단이나 함부로 생각하는 것들이 깨진 거죠. 아, 역시나 부자들도 가치가 다 다르다. 자기가 부자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가족한테, 자기 자식한테 더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지만 옷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절대 밥 안 먹고요. 맨날 나가서 밥 드시는데 꼭 레스토랑에 가서, 호텔 레스토랑 있죠? 그런 데 가서만 식사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한 끼에 5만 원 넘어가는 그거를 매일 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그 양상이 다 달라요. 자기가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는 곳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이렇게 기호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정말 현금으로만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버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최고 낡은 빌라에 살고 계세요. 남편분은 계속 이사를 가자고, 더 큰 데로 가자, 뭐 더 좋게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뭐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교수님께서는 절대 그 낡은 빌라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도 맨날 검소하게, 맨날 싸게 입고 다니고. 근데 그분은 어디에 투자한다? 자기 반려견에 투자하시고, 공연 사업에 투자하고, 학생들 밥 사 먹이는데 투자하고. 왜냐면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먹습니까? 정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아도 끝도 없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한 돈이 있지만 더 벌려고 막 미친 듯이 계속 욕심내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을 계속해서 SNS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 당시에 꾸준히 좀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강사를 실제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강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 SNS에서 계속 그 사람을 관찰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동영상 왜 SNS에 자꾸 올리는 것 같냐고. 그래서 전 좀 놀랐어요. 네, 갑자기 그런 얘기 왜 하시는 거죠? 뭐 때문이죠? 아니요,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관심 끌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심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부자도 있지만 좋은 부자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 사면서 자수성가를 하거나 돈을 아무튼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인생 안 살아요.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다 잘 누릴 수 있고 누리는 것을 또 우리는 훈련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돈만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난 정신적 가치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딱 봤을 때도 그 행복에는 그늘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근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또 위로하기도 하죠. 나는 정신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된다면요?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죠. 정신적인 가치,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욜로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것도 너무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욜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부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욜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삶이 사실은 욜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철학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됐습니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차단막을 치워야지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을 수 있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둘 다 놓치고 만다라는 거는 옛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마리밖에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마리도 잡을 수 있고 머리를 잘 쓰면 그물을 놔서 때로도 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잡 같은 경우도 요즘엔 하나의 잡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능력대로 투잡도 할 수 있고 쓰리잡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써먹고 얻고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의 전환, 이런 자극이 또 필요하신 분들께는 그런 자극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돈 벌면 돈에 미쳤다고 하고 정신적 가치에 빠져 있으면 책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두 가지의 취급만 받지 말고 양당 간에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세밀한 얘기들이나 다른 얘기들은 또 제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급 끝내네요. 다음에 뵐게요.